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 검찰 수사 대예언 시즌2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 전에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죠. 조국은 이제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공식화되었으니까 약속한 대로 휴대폰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제출한 휴대폰에 자료가 싹 지워져 있으면 어떡하죠? 그럼 지웠다는 자체로 욕을 먹어야죠. 그리고 그게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죠. 구속사유입니다. 싹 지운 휴대폰이나 엉뚱한 휴대폰을 그런 것을 제출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시킬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짜입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다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영웅본색 윤석열 총장님이 임명된 직후에 저는 그때가 조국이 내정되기도 전이었죠. 그때 제대로 공정하게 우리 총장님이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짜고 치는 수사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압수 왜 안 했냐고요? 그거 일부 기각일 수도 있고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 절대 짜고치기가 아니다, 칼 뽑았으니까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수사가 너무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한시적 검찰, 임시검찰에 불과한 특검보다는 우리 정규 검찰이 훨씬 수사를 잘합니다. 수사를 하기에 훨씬 적절한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윤 총장님 같이 이렇게 외압을 딱 막아주신다면 더욱더 수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총장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저희 김태우TV는 최근에도 구체적인 검찰 수사를 전망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김태우TV의 그 성과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예언 시즌2 그게 뭔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몇 번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최근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이 배우자 정경심을 방패막이로 삼지 않도록 조국 자신이 직접 처벌받을 것을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물론 돈 문제, 사모펀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국이 직접 행위한 것을 찾아내서 그 책임을 지어보자, 그리고 처벌해보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강조했었는데요. 근데 어제 딱 그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선 한 교수가 자신은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게 한 교수가 조국의 청탁을 받고서 발급해 준 것인지 아니면 한 교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 결과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한 교수가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는 거, 그게 진실이라면 누가 발급해 줬습니까? 한 교수가 발급해 줬느냐 아니면 조국 본인이 스스로 발급했느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것도 인턴 예정 증명서와 인턴 경력 증명서, 이 둘을 각각 구분해서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국의 자택 컴퓨터에서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 세미나에 하루 참석하고서 2주짜리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 장관 딸이 자신의 인턴 증명서도 학교에 제출했다.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걸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각자 마음속에 심증을 이미 형성했을 것입니다. 아마 확신을 하고 계실 겁니다. 누가 발급했을까요? 아무튼 저는 조국이 직접 개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한인섭 교수가 솔직히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이죠. 딱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최소한 한인섭 교수가 조국 측에 유리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처벌받지 않죠. 솔직히 말을 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한 교수가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억지로 뭔가 설정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김태우 TV가 예상했던 그런 성과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자, 조국의 직접 개입으로 처벌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을 미리 강조했었습니다. 조국이 자택에 있는 동안 증권사 PB 김씨가 수십 분간 같이 있었다. 그때 김씨가 하드를 교체하는 그 도중에 조국이 와서 뭐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교체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증거인멸 방조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직접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방조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제가 2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이거 김태우 TV 참 용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잘하면 제 귀에도 지금 들릴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용기 내서 또 의미 있는 예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쪽집게 도사 방송, 그리고 대예언 방송, 이 방송에서 제가 예언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조국은 결국 구속된다. 그리고 결론은 문재인 정권은 교체된다. 이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예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 부분이죠. 이것이 혹시나 여권의 정치 자금과 연결된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의미 있는 수사가 여러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론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이미 한번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 상태죠. 민주당도 그래서 대통령 눈치를 본다. 그래서 조국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여권으로서는 청와대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 지을 대예언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체적인 결말을 예상하겠습니다. 뭐 혹시 조금 틀리더라도 지금까지 적중률이 90%를 훌쩍 넘어가니까 한번 봐주실 거죠? 그래야 제가 용기 내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직 장관인 조국이 자택을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언한 대로 결국 검찰은 조국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발부를 해주면 현직 장관이 구속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드디어 문재인도 조국에게 사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안 받는다. 이거는 진짜 현직 장관이 구속 수감되는 그런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책임론이 확실한 겁니다. 이미 책임론이 나오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이쯤 되면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자,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이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것인데요. 제 예상보다는 훨씬 일찍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개인에 대한 수사는 훨씬 손쉬워질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질질 끌고 가면요, 정말 지지율 측면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민주당은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거리를 둘 것입니다.
자,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주당의 분당입니다. 경기도 분당 말고요. 분당요. 이것은 아마도 정권 말이 되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분당입니다. 내부 분열입니다. 정치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배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배의 선장과 선원과 승객들이 서로의 입장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구명보트와 구명조끼가 혹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서로 자기 살자고 싸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이 결말, 이 예언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당의 분열입니다. 자, 여당의 분열, 분당, 이것이 포함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정권 말에 가까워져야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는 돌고 돕니다. 사실 이 정치사를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한번 경험했어요. 그것은 바로 열린 우리당입니다. 그때에도 열린 우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갈라섰습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한 집단과 친노 집단으로 나누어졌고 친노는 당시 패족이라고 불리면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예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 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똘똘 뭉쳤었죠. 과거의 친노 패족들이 친문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친문을 중심으로 한 PK 세력과 호남 세력의 연합 정권이었죠. 그들이 똘똘 뭉쳐서 자리도 좋은 자리 서로 주고 특히 호남 출신들이 중용이 되었습니다. 임종석도 부통령 같은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죠. 이럴 때에는 갈등이 있어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통이 고집을 부려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PK 출신 후계자를 장관으로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죠. 자, 앞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일단 당이 청와대와 결별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문통 지지율이 40%, 당은 30% 후반, 이렇게 문통이 조금은 앞서 있지만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그래서 문통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다면 특히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총선쯤엔요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그야말로 레임덕이 오는 거고요. 호남을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전통의 호남 세력이 친문과 다시 갈라지는 거죠. 과거 열린 우리당 때의 그런 상황이 재탕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분당을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여권의 분열이었습니다. 특히 당이 나뉘어지는 분당을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 분당의 결론은 뭡니까?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분당으로 인한 정권 교체, 레임덕, 대선 실패, 이것이 김태우의 대예언 시즌2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저의 예언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그 시간이요, 결코 지겹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밀린 수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김태우가 양심 선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폭로가 아니고 양심 선언입니다. 자, 지금 당장 유재수 부분 그 수사도 있고요.
그 동부지검에는 환경부 수사 시즌2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제기한 문제거리가 수십 건이 있습니다. 그거 무혐의 처리된 것도요, 저희가 불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태우의 대예언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